제가 이 개인 명함을 갖고 왔으니까요. 회사랑 연관이 없이 이메일 주소는 안 바꿀 거니까 나중에 제가 미국에 가더라도 이메일을 항상 체크하니까 질문이 있으시다던가 미국 판전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이제 많은 숫자에 대한 데이터를 토론했는데 이제는 숫자가 아닌 데이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이 숫자라는 거냐, 돈을 얼마 썼냐 그러면 더 하면 돼요. 1 더하기 2는 2니까. 그럼 이 사람이 통계 내보면 얼마 썼는지 다 나오고. 근데 categorize,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캐릭터 데이터라 그래요. numeric data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캐릭터 데이터. 그거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니까 이거 하다가 기브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첫 번째 하는 말이 기브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파고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새 이거 뭐 트위터 분석하고요, 뭐 그런 거 하는 분들 보면은 그냥 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이 많이 나왔다.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 프로그램 나면 짜증나. 나는 이거 보면 걸어가다 보면 이거 생각나. 이런 게 다 말인데 그거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인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도요, 이 트랜잭션이라는 게 언제 숫자죠. 무엇을 숫자 아니에요. 얼마를 주고 숫자예요. 어떤 방법으로 숫자 아니에요. 무슨 어퍼를 줘서 숫자 아닌 겁니다. 그럼 그중에 숫자는 날짜하고 돈밖에 없어요, 진짜. 나머지는 다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무슨 물건 샀냐? 어떤 서비스냐? 어퍼냐? 채널은 뭘 했냐? 소스는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어디서 명함을 받았나? 데이터베이스를 샀나? 누가 공유했나? 아니면 우리 고객 면대에 나왔나? 나왔다면 어떤 지점에서 나왔나? 어떤 세일즈맨이 알았는데 누가 입력했냐? 다 소스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어제 나 그런 얘기 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회사인지 말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세일즈맨의 입김이 너무 크대요. 이거 다 데이터 다 돌려봐야 그 세일즈맨한테 인센티브 많이 주면 거기서 더 많이 팔린대요. 그럼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그 세일즈맨의 동선 파악하셨어요? 어느 매장에서 뭐가 얼마나 더 파는지 하셨어요? 세일즈맨이 어느 능력을 계량화 하셨어요? 질문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했어요. 대기업인데. 그러면 계량화 안 해놓고 데이터 없다고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다. 계량화 다 됩니다. 그 타이틀은 뭐냐면요. 그 명함을 받아보면요. 타이틀이 길어요. 뭐 부사장인데 뭐 파이낸스가 뭐 어쩌고 R&D 어쩌고 뭐 개발 담당 뭐 길죠. 제가 한 번은 회사 파일을 미국에서 이제 받았죠. 비즈니스 타이틀만 막 몇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델할 때 쓸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분량의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꿨냐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펑션과 회사에서의 위치로 숫자로 바꿔버렸어요. 위치를 바꾸잖아요. 간단해요. 사장, 부사장, 뭐 이사. 한국은 더 쉬워요. 전무, 상무 이런 말이 공통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는 참 어려워요, 이게. 사실 왜냐하면 secretary가 정말 secretary of state면 정말 수상급인데 secretary가 그냥 비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하잖아요. 회사 모든 뭐 어떤 회사건 간에 조직을 뭐 한 7단계로 나누면 다 나눠져요. 그렇게 기브업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펑션, 뭐 재무냐, 영업이냐, 개발이냐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타이틀이 몇 개의 베리어블 딱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사 결정할 때 벌써 볼 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 뭐 타이틀이 한 수십 자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B2B 얘기인데 뭐 세일즈 서포트 하는 거예요. 근데 어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참 이런 얘기 해야 되겠네. 요새 이 텍스트 마이닝 테크닉이 대단합니다. 저는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이 방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분야는 다르지만 같이 써먹으면 참 좋아요. 말이 많은데 이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텍스트 마이닝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 난 뉴메릭 데이터에 써놓은 거죠. 써놓은데 심지어는 어떤 마켓이냐? 지역. 말이죠. 호남, 영남, 경기, 서울, 뭐 광역시 다 말인 거예요. 리전, 미국도 똑같아요. 노스 이스트 사실은요, 미국은 뭐 노스 이스트냐 사우스 웨스트냐 이런 게 굉장한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뉴욕 방면에 사는데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이건 말만 같이 그냥 딴 나라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브레이크다운을 안 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오퍼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뭐 이게 뭐 하나를 더 사면 하나를 더 드립니다. 요걸 사시면 반드시 요걸 사셔야지 요걸 더 줍니다. 아니면 쇼핑이 거저입니다. 이거 다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상담을 하다가 이 데이터 받아봤더니 야 이건 뭐 완전히 오퍼 코드가 막 수천 개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났어요 그거를. 그거를 다 능력을 인지할 수도 없고 그걸 인지하는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분석할 때 너무나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이게 바늘이 안 움직여요. 계기판에. 너무나 조그매서. 그러니까 합쳐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아무리 많아도요.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10불 깎아주면 좋아하네. 아, 이 사람은 퍼센트로 뭐 몇십 프로 깎아드립니다. 이거에 반응을 하네.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에 반응하네. 이게 지금 여기 몇 개 안 되잖아요. 수백 개의 오퍼 코드를 요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 나는 꼭 요걸 사야지만 요거 해준다. 그러면 컨디션 코드 하나 더 만들라고요. 요런 가정하에 요걸 했다. 왜냐? 그걸 두 개 합쳐놓으면 베리에이션이 또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은 뭐냐면요. 물적 컨시스턴트 해야 돼요. 일관되게. 제가 한 번은요, 그 시그램이라는 회사 아세요? 술 만드는 회사죠? 그 사람들 데이터베이스 만들어봤어요. 젊었을 때 한 건데. 아, 이 사람들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서베이를 해갖고서는 서베이 간단하게 한 거예요. 뭐냐면은 일주일에 몇 잔 마시세요라는 질문도 있고요. 한 달에 몇 병 마시세요라고 또 질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시바스 리갈이랑 뭐 글렌 레비랑 다 위스키인데 몇 잔 나오는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일주일과 한 달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한 달에 몇 병 마시냐고 물어봤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 이게 규격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규격화를 물어볼 때서부터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그때 가서, 이거 규격화 안 돼 있냐고 하면요. 할 수는 있어요. 우리 그 표 만들어 갖고서는, 이 병에, 이 위스키는 몇 잔 나와. 이거 다 계산했어요. 이 와인은 몇 잔 나와. 그거 얼마나 돈 드는 일입니까? 그거를 미리 서베이 할 때부터 질문할 때, 그러니까 아까 일관된 건 그게요. 비즈니스 퀘스천을 먼저 해놓고 뭘 해야지. 그냥 담당자가 이거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꼭 그런 일이 나요. 그 다음에 서비에서 틀렸잖아요. 데이터 입력할 때 고치게 만드세요. 입력하는 때 고칠 수 있어요. 입력할 때도 안 고쳤으면 나중에 사용할 때 고쳐야 돼요. 그럼 돈이 더 듭니다. 그게. 이 모든 과정에서 일관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들어왔죠. 데이터 컬렉션이니까 그 데이터 마이닝 할 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머라이 할 때, 아까 서머리 한다 할 때 그때도 공통돼야 돼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never란 말을 참 영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말인데 절대로 프리폼으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물어볼 때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만 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모든 걸 데이터로 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지 않은 대답들이 들어와요. 내가 물어보지 않은 대답은 규격화돼서 돌아온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만 해도 최소한 규격화하자는 거죠. 어떻게 규격을 해요? 트레이닝 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냥 뭐 IT 디파트먼트나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사람이나 통계하는 사람만 이 암왕리에 뭐 약속하고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사장단서부터 밑에까지 이건 세일즈맨서부터 내가 이 데이터를 세일즈맨이 할 수 있어요. 너 어디 누구 만났어? 몇 시간 만났어? 사장을 만나서 누굴 만났어? 쓸 수 있죠? 그 쓰는 것도 다 데이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세일즈맨 마음대로 쓰게 하면은 안 돼요. 소프트웨어 이거 입력 구조 만들어 놓고 이거 풀다운이라고 그러죠. 클릭하면은 고르게 멀티플 초이스로 그렇게 골라 놓으면 참 좋아요. 그다음에 more specific developer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왜냐? 자세하게 물어놓고 나중에 합칠 수는 있어요. 합쳐놓고서는 나중에 깨려면 안 돼요. 그러나 한 카테고리에 20개 이상의 베리에이션이 들어가면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0개를 줄이고 20개 이상의 베리에이션이 하면 베리어블을 2개를 쪼개야 돼요. 아까 그 오퍼 코드는 많지 않은데 만약에 어떤 컨디션이 많다. 이 사람은 꼭 가을에 사야지 할인해준다. 하나 뭐 이걸 사야 할인해준다. 얼마 이상을 써야 할인해준다. 그건 조건이죠. 그걸 오퍼 코드랑 합쳐놓으면요. 베리에이션이 갑자기 많아져요. 20개 금방 넘어가요. 2개를 쪼개면은 20 by 20은 400인데 내가 베리어블 관리할 때 보면은
한 20개의 밸류로 2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 비즈니스 퀘스천이에요, 이것도. 목적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자세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하면. 아니, 목적이 뭔데 이거 다 두세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비즈니스 퀘스천이 뭐고 이거에 렐러번트 하지 않으면은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죠. 제가 제 외삼촌이 작은 호텔을 경영하세요. 거기 제가 있는데 지금 하루는 상담을 했어요. 아침 같이 먹으면서 요새 뭐 CRM 하세요? 했더니 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셔야죠. 뭐 물어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정말 아침 먹으면서 2시간 동안 한 수천 불어치 그거를 외삼촌이니까 그냥 거절해드렸는데 뭐냐면은 수수께끼 들어왔을 때 뭐 물어보냐는 거예요. 어느 나라 출신인지, 왜 왔는지, 몇 명이나 같이 왔는지, 이게 비즈니스인지 리전인지 간단히 한 5개만 물어보면은 거기에서 엄청난 파생 효과가 나와서 이 사람을 또 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계시고 성공 사례예요. 근데 외삼촌께서 일본 여행 갔어요, 지난번에. 그랬더니 야, 그 일본에 갔더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서 찢어버렸대요. 선을 넘은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는 하셨대요. 나는 이런 나라 출신이고 이렇게 놀러 왔고 나의 와이프랑 왔고 뭐 썼는데 뭘 물어보는 게 3페이지가 되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다 망해요. 그리고 제가 그 욕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욕심이 왜 안 되냐면요. 제가 모으면 좋죠. 근데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 문제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이 물어봐요. 그 선은 뭐냐면요.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누가 옆에 앉았어요. 옆에 앉았는데 그 사람과 대화가 시작됐어요. 근데 생전 처음 본 내가 다시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를 가르쳐 주는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암암리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은 이 사람이 이거 왜 이러지? 뒤로 물러나요. 그 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회사들이 선을 아주 자주 넘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연하는 거는 비즈니스 고울에 상관이 않는데 욕심부려서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 싫어하고 저희 외삼촌까지 이거 서비스 찢어버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중에 모으긴 모았는데 어떤 사람이 불만 긋고 정부에 전화하면 그거 반대되는 법안 생깁니다.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요. 그거 어떻게 하면 그거 어떻게 못하게 하나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근데 못하는 첫째 이유는 정치인들이 빅테를 너무 좋아하고 자기네들이 쓰기 때문이고 물론 법을 만들어도 자기는 예외상으로 만들죠. 우리만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산업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이걸 없애버리면은 갑자기 잡이 뭐 수천만 개가 없어집니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말씀드렸듯이 컨퍼런스 가면요. 축구장 3배 크기에서 앉아서 놀아요. 이런 얘기만 하고. 못 없애는데 그 선을 넘지 말자는 거죠. 이거는 좀 넘어가겠으냐?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는요, 미국에는 많아요. 내가 데이터가 너무 더러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클린해 오지? 그러니까 해주는 사람이 많고 제가 그거 과거에 사서 돈 많이 벌었는데 사실 노동집약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그 어로존이라고 그 자동차 고치는 회사예요. 그래갖고서는 데이터가 왔어요. 왔는데 무슨 차종인지 몇 년도식인지 뭘 고쳤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왔는데 데이터 딱 봤더니 차종에 쉐보레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쉐브롤레라고 그러고. 쉐브롤레라는 말이 스펠링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스펠링 틀린 거 가지수를 쳐봤더니 40가지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고치잖아요? 그러면 차종이 정말 40가지를 타치한 것 같이 돼버려요. 그걸 고치는 거와 안 고치는 거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지금 신주소 나왔잖아요. 근데 한국은 롬은 로고 가면 갑니다. 동이면 동이고 구면 구고 딱 정해져 있죠. 미국은 구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심지어는 에비뉴라고 쓰는데 이걸 AB라고 썼다. ABE라고 썼다가 에비뉴 스펠 나와서 했다가 스트리트 뭐 무슨 블러버드 이런 말 나오면 진짜 골치 아픈 거 이거 어떻게 스펠링하나. 그런 서비스가 많은데 한국은 이런 면에서는 다행이지 않은 점은 만약에 데이터가 더러웠을 때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건 해야 돼요. 해야지만 다른 길이 열립니다. 이 사람 이름만 보고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름 패턴을 보고요. 그 사람 나이가 얼마인지 저희 회사에서 나이가 얼마인지 맞추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first name 들어간 거 아세요?
미국에서 이름이 유행을 해요. 한국도 그렇죠? 요런 자로 끝나는 사람은 몇 살일 것이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파고 들어가면 나오는 건데 안 파고 들어가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름자만 알아도 대충, 아, 옛날엔 에셀이라는 이름이 많았는데 요새는 없어요, 아예. 근데 뭐 요새는 이선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옛날엔 없었어요. 그런 이름 짓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80년대에 나온 애들은 뭐 스테파니, 제 딸 이름도 스테파니인데 그런 이름이 많았어요. 대충 나옵니다. 근데 파고 들어가면 나오는데 버려요. 한국에서도요, 남자 이름인데 복자로 끝나는 사람의 이름은 나이가 대충 얼마일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유행을 하기 때문에 뭐, 여자 이름이 경자로 끝나는 사람, 라자로 끝나는 사람, 무슨 희자로 끝나는 사람, 희자로 시작하는 사람, 패턴 만들면 다 나옵니다.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이 주소를 보면은 제가 아까 그런 말씀, 아까 이 휴식 중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정부나 어디서 데이터를 쉐어해도요, 개인정보는 쉐어 안 합니다. 그건 미국에서도 안 해요. 70년대부터 정보 쉐어했는데 항상 동네별로 하거나 지역별로 하지 개개인정보 유추할 만한 쪽으로 안 줘요. 그렇지만 주소만 알고, 이거 우편번호예요, 미국. 우편번호만 알아도 거기에 대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해요. 근데 휴식 시간에 질문 뭐였냐면, 아, 그럼 그 동네 사는 사람은 뭘 하건 스코어가 똑같겠네요? 똑같죠? 그런데 고객이 20만 명인데 그 동네 사는 사람 수천 명일 수 있어요. 수천 명이 하이 스코어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그만큼밖에 안 줬으니까. 근데 그거를 안 쓰고 기브업을 하면은 그 손해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 아니고 뭐 이 정도 뭐 동네별이다. 쓰세요. 그 대신 이런 거 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언제 커졌냐면 미국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이 확실한데 이상하게도 우체통으로 들어오는 거는 내 개인정보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냥 캐탈로그에서 내가 버리면 되니까. 근데 자기 이메일 박스에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랑요, 주소를 같이 하는 거는 미국에서 거의 불가능해요. 그 서비스 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아, 이거 맞춰보면 괜찮겠네. 근데 IP 애드레스 통해서 동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메일 하고 있다. IP 애드레스랑 알면은 동네도 틀려요. 근데 지역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브업 했냐? 저 기억 절대로 안 한다. 왜냐? 요것만 알고 있어도, 아, 이 사람은 이런 돈 사람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네? 이 동네는 고급차 타는 사람 많네? 이 동네는 뭐, 아니면은 너무나 멀어서 연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네?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뭘 파느냐에 따라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메일밖에 모르지만 지역 알고, 심지어는 물어봐요. 멤버 등록할 때 지역번호만 쓰세요. 그러니까 지역번호가 우편번호만 쓰세요. 주소 물어보면 싫어하니까. 그거 버릇들이게 하면은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세 개 동시에 아는 거 거진 어려워요, 미국에서도. 주소도 알고 이메일도 알고. 게다가 이메일은요, 한 사람이 몇 개씩 갖고 있어요. 그거 다 묶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결론은 기브업 안 하고 계속 파고 들어가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사고 파는 게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하나 할게요. 이것도 넘어가면 되겠네.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요거 하나 또, 이거 중요한, 거짓 마지막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미싱 데이터라는 거를 왜 그 화두를 던졌냐면요. 모든 데이터베이스 스트럭처는요, 아는 것을 스토어하는 스트럭처입니다. 그게 relational database건 no structure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니까 스토어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를 사람은 이렇게 가고 병렬로 이렇게 칼럼이나 베리어블로 계속 익스펜드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기록이 없다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파고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이 이 골프에 관한 거는 산 적이 없네.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골프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릴 때 아는 거예요, 그거는. 골프라는 카테고리 안 만들어 놓고요. 그냥 기록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의 걔랑 있는 거는, 이 사람은 그 전자제품을 많이 샀네? 알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칼럼을 크게 해놓고 기다리면은 모르는 거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또 0이라는 개념을 또 할게요. 만약에요,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거래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절대로 0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냥 점 하나 찍어 놓으세요. 그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할 때 아예 그렇게 해놓은 적이 있어요, 제가.
없으면은 점으로 찍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숫자가 아니면 not available로 찍어 놓으세요. 제가 한 번은 데이터를 사고 팔고 하는데, 이게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그냥 개념적인 얘기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가구당 아이의 수가 몇 명이냐는 질문이 나오죠. 근데 이거 참 알지 않으면 대답하기 어려운 건데, 백화점에서 뭐 사는 거 보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추측인지, 정말로 애가 한 명 있는 거 아는지, 아니면 없는 거를 정확히 알아서 0이라고 찍는 것인지, 내가 몰라서 빈칸으로 남겨놓은 게 네 가지 다 달라요. 이거를 같은 뭉뚱그려서 부르는 순간 모든 잘못이 시작됩니다, 진짜. 왜냐하면은 0과 모르는 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걸로 잡지에서 아티클까지 썼어요. 출판까지 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 이거를 뭉뚱그려서 다 0으로 써놓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오래 만진 사람도. 그러니까 시작할 때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과 아는 0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0은 진짜로 내가 이 집은 분명히 애가 없어. 그럴 때만 0을 딱 찍는 거죠. 그리고 거래 기록이 없다? 거래 기록이 왜 없지? 정말로 거래 안 해서? 아니면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를 조인을 하는데 조인 망가져서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쪽은 커스터머 넘버가 기록이 됐는데 이쪽은 커스터머 넘버가 기록이 안 됐어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나중에 맞춰보니까는 맞출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거 다 다르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임퓨테이션이란 개념은요, 이거는 통계하시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데 통계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만 할게요. 임퓨테이션이 뭐냐면은 제가 서베이를 했건 뭘 했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뭘 물어봐서 추측을, 그러니까 아는 정보가 있어요. 이거는 난 분명히 이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알아요. 어떻게 해서 알아냈어요. 왜냐, 이 사람이 뭐 은행 대출 받은 기록도 있거나 뭐가 있거나 집을 보러 북덕방에 물어봐. 아니, 이유는 묻지 말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 구매 패턴을 보니까 집을 소유주 같단 말이에요. 그거를 추측하는 규칙을요, 그냥 통계하는 사람이 장난을 하는 것 같이 그걸 하지 말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회사 전체에 같은 룰을 만드는지 해갖고,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는 공유하자는 거죠. 난 애널리스트 와도. 그러니까는 회사 전체 다죠. 이게 있잖아요. 딴 거와 합쳐놓으면 깨뜨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냥 모르는 걸 0이라고 쓰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고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 정말 어려운 거죠. 이거는 좀 기술적인 얘기니까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을 만들었으면요. 모델을 짰으면 모델을 데이터베이스에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모든 에러의 한 반 이상이 거기서 나와요. 제가 한번 컨설팅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전화가 온대, 모델이 틀렸대. 가봐요. 가봤더니 모델만 맞았어요. 그 어플라이를 다 틀리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모델 할 때 샘플에서 하잖아요. 요새 인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렇지만 모델을 대충 샘플에서 합니다. 샘플이라는 거는 몇만 명 갖고 모델을 짠 거예요.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수백만 명이 있어요. 그거를 수백 명한테 어플라이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니까는 오늘은 간단히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단계까지 오시면은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그냥 주제로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백엔드 애널리시스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이거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하는 말인데 이거 해봤으니 안 됐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와갖고. 아니 안 되셨다니요? 뭐 해보셨어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대박을 터뜨려야 성공이에요? 매출 2배 올라야 됩니까? 아닌 거예요. 목표가 나는 이걸 해서 하기 전보다 10% 정도 올라가면 좋겠다. 요 채널에서. 전체를 다 봐갖고서는 이거 그냥 안 됐네? 그렇게 보지 말고 이걸 했더니 요 지역에서 했더니 요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체를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잘라서 보고 성공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만들어 놓고 덤빌 때 덤벼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는 사람들도요, 중역들만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했으니까 요만큼 성과가 나왔습니다. 항상 보여줄 태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져야 돼요. 그게요, 그냥 데이터를 만지는 거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나중에 리포트도 쓸 수 있지? 라고 고민하는 건 달라요. 왜냐? 제가 만약에 뭘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한테. 뭘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안 물어본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왜냐, 이 사람이 나중에 뭘 사도 누가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나한테 선물을 받은 걸 몰라요. 그거는 준 사람 책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질 때 오고 가는 게 있었으면 오는 것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것도 기록을 해야 나중에 이게 클로즈 룹이라 그래. 순환 고리를 막는다. 순환고리를 막으면요, 실패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돌아와 봤더니, 이렇게 해봤더니 리스폰스 레이트가 안 되네. 근데 리스폰스 한 사람이 몇 명 있네. 그거를, 그럼, 아무리 실패라고 생각을 했어도 리스폰스 한 사람들만 보면 또 성공하는 길이 나와요.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요, 그냥 1차원적으로 있는 거 모아놓고 끝나잖아요? 그럼 이게 안 돼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할 때 뭘 하냐면요,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다 만드셨으니까 이거 키 드리고 나올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업데이트를 해봐야 돼요. 이거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 안 되면은 한 고물되는데 3개월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한 3번은 해봐야 이게 돌아가네. 그때서야 프로젝트 끝났다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그냥 만드는 거 아무나 해요. 그냥 엑셀 스프레드시트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진짜. 그냥 이거 있으니까 모아놓고 일단 됐어요. 그래요? 지금 10월 달에 만들었는데 그럼 11월 때 한 번 더 합시다. 더 했는데 이 고객 정보 벌써 넣어놨는데 그럼 어떻게 더 하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데이터베이스에 원래 있어 없어. 있으면은 덜대로 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업데이트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할 때부터 그거 업데이트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리포트라는 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내가 뭘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를 미리 예측을 하자는 것인데 그거를 자기 버스한테 보여줄 리포트를 미리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제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았지? 어떤 캠페인 했나? 이메일 했으면 몇 시에 보냈나? TV 방송을 했으면 몇 시에 보여줬나? 어떤 채널에서? 그 다음에 모델 짰으면요, 이게 모델 스코어가 정말 최상위 그룹이었는지 두 번째 그룹이었는지 기록해놔야 돼요. 오퍼를 했으면 이 사람한테 무슨 뇌물을 줬지 내가? 상품권을 줬나? DC 줬나? 프리 쇼핑 줬나?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쪼개서 볼 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리 쇼핑을 받은 사람의 리스폰스 레이트는 13%인데 무슨 쿠폰을 받은 사람의 리스폰스 레이트는 5%다. 그럼 쿠폰 그만 줘야 돼요. 그게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거를 리포트를 안 짜보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요, 제가 아까 이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뭘 했으면 그것도 기록해야 돼요. 아예 기록하고 기다려야죠. 이거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는 건데 이거는 참 한국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분위기가 아웃소싱을 잘 안 하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이걸 해주는 대형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가격 경쟁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좀, 이걸 또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혼자 다 하는 회사는 미국에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 오늘 이게 요점입니다. 이게 요점이에요. 비즈니스 골 먼저 생각하세요. 제발. 이거 데이터가 있다고 그냥, 데이터가 있으니까, 남들도 하니까, 유행이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다 실패합니다. 골을 정하고요. 어떤 게 성공인지도 명확하게 해놓으시고요. 애널리틱스라는 게 그 통계나 무슨 분석을 시작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있던 분들도 통계를 적용하려면 약간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컨시스턴트 한다는 거고요. 일관성 있게.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데이터는 사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상상력을 키우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것도 데이터네. 이런 상상을 키우셔서 이런 거 있어요. perfect 데이터, 그러나 완벽한 데이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애널리틱스라는 건요, 제가 이것도 영어 표현인데 making the best of what we know예요. 우리가 아는 걸 최대한 효용을 하자는 거죠.
모든 걸 알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는 것만 가지고도 되는데 그 아는 거를 많게 하면 물론 좋고요. 지금 기존인 것만 해도 되고요. 나중에 대략 공유화가 되면 더 좋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작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건 생활화예요. 생활화. 생활화는 건 뭐냐면은 배짱으로 하던 시절은 지났는데 그거 아직도 나 이거 내가 배짱으로 했는데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니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야구인데 그 야구 통계를 이용해서 야구 스카우트 할 때 야구 통계를 이용해서 뽑은 얘기예요. 근데 그건 저는 반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영화의 내용은 통계 보던 사람이 실제로 스카웃이 돼갖고서는 야구장 가서 실업야구 보고 대학야구 보고 다니면서 사람 뽑아오는 것보다 무조건 잘한다고 영화 결론 나왔죠? 아니에요. 오클랜드 에이스한테 양키스한테 맨날 집니다. 왜 그러냐? 이 스카웃이라는 거는요. 가서 본 거예요. 아, 얘 공 잘 친다고 소문은 났는데 통계도 있어요. 다. 근데 딱 봤더니 얘는 메이저리그 감이 아닌 거예요. 그 감이라는 거는요. 그것도 계량화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무슨 TV에 나와서 노래 경연대회 하는 거 보시죠. 보는데 쟤는 한 88점 나올 것 같아. 정말 86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기분이랑 비슷해요. 계량화된 겁니다. 그 사람이 감인지 아닌지 이 세일즈맨이 좋은 감인지 아닌지 감으로 나와요. 그러면 점수를 쓰세요. 계량화된 거예요. 저는 말은 뭐냐면은 데이터라는 게요. 그냥 디시전 할 때 이거는 나는 꼭 데이터 꼭 써야 돼. 그것만 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여태까지 해온 것도 맞아요. 여태까지 해온 걸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다른 단가지 도구로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이 망치 좋아하는 사람한테 망치 주면은 모든 걸 망치로만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빅데이터도 똑같아요. 저같이 데이터 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데이터를 돌려서 해야지 이런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경력을 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옵션이에요, 이거. 비즈니스 골에 부합되지 않으면 꼭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그 대신 하셨으면은 그런 풍토를 만드셔야 돼요, 회사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사람도 물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오너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오너들도 내가 투자했으면은 이 사람 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들었다고 해서 여태까지 한 사람들이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과 틀린 건 다르잖아요. 이거를 이거 데이터 뽑았더니 너희들 이것도 뭐 한 거야? 이렇게 시작하면요. 이 사람들이 데이터 하던 사람을 또 미워하기 시작해요. 정치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에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를 써보니까 그냥 배짱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배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거예요. Don't overdo it. 그게 지금 한 말이고요. 마지막 이거예요. Ask for help. 만약에 커미트먼트가 있어서 이걸 하긴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덤비다가 지도도 안 나옵니다. 지도 그리는 사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이 전문가를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과 얘기해야 돼요. 나는 사업의 고충이 이렇고 나는 이런 게 있고 내 세일즈 프로세스는 이렇고 내 매출 총액은 이건데 다음 달에 주총에 이런 정도의 보고를 해야 되겠다. 고민을 얘기해요. 그럼 이 데이터 전문가가 듣고 그러세요? 데이터 뭐 갖고 계세요? 이거 갖고 모자란데요? 이런 상담해요. 근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거 데이터베이스가 있긴 있지만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갖고서는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해야 돼요. 그 일을.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게 미국도 똑같아요. 빅데이터가 유행하니까는 이게 뭐 아무나 다 한다 그래요. 근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사장이 했다고 영업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가서 전도사가 돼야 돼요. 제가 하는 일도 지금 전도사 일이에요, 이게. 이거 해봤더니 저 되는데, 저 미국에서 해봤는데 25년 했더니 됩니다. 제가 이거 한 게, 크루즈십만 해봤냐, 호텔, 은행, 크레딧 카드, 텔레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B2B 다 해봤어요. 돼요. 성공의 이유는 달라요. 사례 엄청나게 많아요. 실패 사례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이거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베스트 프랙티스를 지금 오늘 가르쳐 드린 건데, 지금 방대한 양이니까 소화하시긴 좀 어렵겠지만, 결론은 이런 게 있을 때 물어보고 시작하시고, 꼭 지도부터 만들고 시작하시고, 그냥 데이터 있다고, 오늘 데이터 있으니까 클라우드에 넣어. 얼마 들어? 1년에 수십만 불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다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키 테이크웨이고요. 지금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10분 오버됐네.
질문을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제가 명함을 여기다 듣으니까 나중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제가 미국에 사니까 전화는 좀 어려운데 최대한 질문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네, 질문하세요. 실질적인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현재 콘텐츠를 시행하는 중인데 모델 약국을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어요. 모델 약국? 예, 예. 네. 우리나라 약국이 22,000개 있습니다. 네. 약국이 한 22,0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바이타민을 잘 팔 수 있는 약국을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어요. 그러면 되게 이제 이노베이터하고 얼리 어댑터를 찾고 싶은데 거기에 적절한 스크린이나 뭐 혹은 어떤 방식이 좀 데이터 컬렉션은 됐나요? 분석할 데이터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그 강사님의 소프트나 뭐 가이드라인 아이디어가 저는 이제 그거를 마이크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국에서 어떤 바이타민이 잘 팔릴 거라는 거는 저는 개인 정보가 있고 이 약 회사에서 최소한의 서베이는 해서 그거를 서베이 먼저 한 다음에 제가 슈퍼마켓 많이 돌아가 봤어요. 거기서 가장 단점은 뭐냐면은 지역별로 서베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경우에 슈퍼마켓 똑같이 그렇게 도와줬어요. 어떤 데서 기저귀가 많이 팔릴 거예요. 간단한 질문이 바이타민이나 기저귀나 똑같은 얘기인데 무슨 서베이를 버펄로에서 했나 벌티모어에서 했나 그 두 군데만 한 거예요. 절대로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서베이하긴 좋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작으니까. 서베이 먼저 하세요. 서베이를 정분히 하시면 프로젝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걸 마이크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고 매크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분이랑도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서베이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트위터나 센티멘트 데이터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럼 서베이 비용이 절감이 되죠. 두 가지 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예. 이 마이크 쓰시면. 네, 그럴게요. 또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2시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주신 이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정말 감사드립니다.